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위공 박병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교사분들께서 어떤 내용 좀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 좀 알려드리려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요새 아동학대 관련된 법제가 좀 강화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너무나 명백하게 아동학대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뭐 보호의 여지가 없이 그건 범죄이고 처벌되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사실은 많은 경우 현장에서 그 경계에 있거나 혹은 다소 교사분들에게 억울한 사정들도 이제는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아동학대라고 해서 학생 혹은 다른 교사분의 신고에 의해서 아동학대 범죄 혐의자로 입건되시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일로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게 돼 있어서요. 당일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형사처벌을 우선은 대비하셔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로 입건이 돼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를 거쳐서 형사재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불기소 되시거나 뭐 아니면 법원에 가셨지만 무죄를 받으시거나 그런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징계가 뭐 면직이 되신다거나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처분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셔야 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뭐 형사적인 절차로 들어가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거는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교사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불이익으로 교사분들에게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취업 제한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교육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현행 아동학대 법제에서는 교육 관련된 기간에는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리 경미한 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무조건 해당 교육기관에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말이 10년이지 예를 들면 35세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10년 후가 되면 이제 45세, 뭐 50세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떠나셔야 된다는 이런 처분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 무슨 전과가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전과 있으신 분들은 또 취업 그런 공적 교육기관에 취업도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취업 제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많은 법 개정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 아니라 어떤 아동학대 범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중한 아동학대 범죄를 했으면 예전처럼 10년, 그렇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취업 제한 조치를 처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조치는 형사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유죄를 받으시더라도 취업 제한 조치가 병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극히 경미하기 때문에 취업 제한 조치가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은 연금에도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연금은 원래 이제 교사가 자기 급여의 일부를 사후적인 급여의 형태로 적립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2분의 1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형이 무겁잖아요.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순간 취업 제한이 돼서 학교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연금도 나중에 퇴직하실 때 2분의 1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입건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방어하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초기 단계에 잘못 대응을 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저희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또 안내까지 드리게 된 거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사는 어쨌든 아동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또 아동의 보호자이신 학부형께서 오시면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도의적인 사과의 표현들이 사후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정한 것 같은 자인 진술로 평가돼서 처음엔 인정하더니 왜 나중에는 변명을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또 오해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실무상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제가 아무리 사소한 아동학대 범죄라도 의심이 되면 일단은 형사범죄화 하도록 지금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교사분들도 직이 걸려 있고 연금이 걸려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참조하시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좀 많은 교사분들을 상담하고 실제 사례를 수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남겨올 테니까요. 법무부 60 찾아서 질의해 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